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스마트폰, 와이파이 공유기, 저 멀리 보이는 송전탑까지. 사실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 그러니까 전자파에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현대 기술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동시에 정말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인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불안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 옆을 쌩쌩 지나가는 저 고압선 괜찮을까? 내가 매일 머리맡에 두고 자는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진짜 안전한 걸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이 무려 4배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전자파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고 또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사람들의 우려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닐 텐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발표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곳에서 수백 건의 연구를 쫙 검토해 보니까 휴대전화 같은 데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가 2B 그룹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과학계가 공식적으로 그 위험 가능성을 인정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국제암연구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전자파 노출과 심각한 질병들 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아백혈병, 성인 뇌종양, 심지어 루게릭병이나 유산까지. 아니, 이 목록만 봐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분류된 이 2B 그룹에 뭐가 또 들어있는지 아세요? 바로 커피나 우리가 흔히 먹는 절인 야채 같은 것들입니다. 목공 작업이나 드라이 클리닝도 포함되고요. 이걸 보면 발암 가능성이라는 분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아예 없다도 아니고 확실히 있다도 아닌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왜 전자파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거의 항상 지는 걸까요? 이 미스테리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요, 아주 명확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주민들이 암이나 백혈병 같은 정말 심각한 병을 앓게 됐다면서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번번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도 한결같아요. 전자파하고 당신이 걸린 그 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성남시 구미동 사례인데요. 주민들은 건강이 너무 걱정되니까 송전선을 땅에 묻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 입장에선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과 8년이 넘는 공사기간이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공포와 기관의 현실적인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갈등은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아마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의 불안감은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혹시 전자파가 이 병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법정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바로 확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죠. 전자파가 이 병의 원인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수많은 판결문의 핵심 논리를 딱 요약해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기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걸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하니까요. 만약 법이라는 시스템이 이런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 그럼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위험을 다루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모든 게 과학적으로 100%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 앞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 원칙을 아주 쉽게 말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조심하는 쪽으로 생각의 초점을 옮기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으로도 예방 조치를 취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딜레마를 다시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과학적 의심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